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 모멘텀 투자레터 허반석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는 주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식을 왜 하는가, 우리가 투자를 왜 하는가, 결국 경제적 이득, 재테크의 수단, 수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찐 초보가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장에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찐 초보들도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 수익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결국 주식 시장에서 생소한 용어들을 들을 수 있고요. 그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그것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구분하는 방법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찐 초보에서 탈출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수익들을 얻을 수 있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강의,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강에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 기업 가치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이 기업이 저평가받고 있다면 앞으로 주가는 오를 것이고, 이 기업의 내재 가치, 기업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면 다시 주가는 그 평균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는 아니고 차트와 여러 보조 지표를 통해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평균 또는 통계, 확률, 그간 이루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3강을 보지 않으셨다면 다시 3강으로 돌아가셔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씩 보고 돌아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닝 시즌, 턴 어라운드, 재무제표, 컨센서스, 추정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3강에 다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달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죠. 감사 보고서가 제대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존속, 존폐가 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보고서의 대부분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는 기업들이 다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감사 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고도 부르죠. 거기에 들어가서 각 기업들의 감사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그리고 여러 공시들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3강에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4강입니다. 4강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드릴지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도 찐 초보분들이 수익에 다다를 수 있는 도움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저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시세, 기업의 크기, 시가총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주식의 종류가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섹터에 따라서도 우리는 주식의 종류를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식의 종류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나누면 소중대, 탕수육도 마찬가지로 소자 주세요, 중자 주세요, 대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주식도 소, 중, 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소형주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부터 줄을 세워놨을 때 300위 바깥에 있는 기업들을 대부분 소형주로 부르고 가격이 싼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형주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위부터 300위까지에 있는 기업들을 중형주, 그리고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부분 대형주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종류를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량주, 실적주, 저평가주, 고평가주, 가치주, 성장주, 중요한 용어들이 하나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량주는 우량아 하면 결국 건강한 아이 또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량주, 비교적 재무 내용이 훌륭하고 배당률이나 경영 내용이 좋은 기업들을 대체적으로 우량주라고 부릅니다. 재무적 상황이
긍정적이다, 우량하다, 돈을, 이익을 많이 낸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주, 실적이 우수하고 이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량하고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강의 후반부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량 주고 실적 주고 다 좋은데 내가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게 수익이 돌아올지 또는 손실로 돌아올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량주를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아닙니다. 실적주를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아닙니다. 내가 접근하는 위치에 따라서 나에게 손해가 올지 수익이 올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결국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의 최종적인 목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평가주는 무엇이냐?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결국 기본적 분석,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비교적 낮게 형성된 기업을 저평가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저평가주를 많이 찾아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한 가지 얻어가셔야 되고요. 고평가주입니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 주당 10,000원이면 이 기업은 적정할 것 같아.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한 200억 정도면 또는 2천억 정도면 적정할 것 같아 라는 기본적 분석에 의한 판단을 했는데, 이 기업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또는 무슨 이슈에 의해서 이미 그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2배 또는 3배 정도 또는 50%, 30% 정도 주가가 올라 있다, 시가총액이 상승해 있다라고 한다면 혹 고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의심을 한 번씩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평가주는 가능한 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고, 고평가주는 가능한 한 우리는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입니다. 가치주, 미래의 성장성은 조금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우수하거나 현재 기업의 가치가 훌륭한 기업들을 가치주라고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주입니다. 가치주와 성장주는 좀 반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장주는 현재의 가치는, 현재 벌어들이는 돈은 좀 적을지라도 미래 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기업, 높게 평가되는 주식을 성장주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가치주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재무가 튼튼한 기업들 보시면 되고요. 성장주는 지금은 돈을 적게 벌지라도 미래 산업에 대한, 미래 성장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을 성장주다라고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량주, 실적주, 저평가주, 고평가주, 가치주와 성장주 한 번씩 살펴보았고요.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입니다.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경기 민감주는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들인데요. 경기가 상승할 때 주가도 상승하고 경기가 하락할 때 주가도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조선, 철강, 정유, 화학, 금융, 이러한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주식들을 우리는 경기 민감주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경기 방어주는 경기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기업들, 주식들을 우리는 경기 방어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실적이 꾸준하게 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하는 것들, 의식주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도 제 옆에 몸에 바짝 붙어 있는 가장 근접한 기기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신, 먹고 마신다, 식음료 섹터, 그리고 전기와 가스, 이런 것들이 결국 유틸리티라고 표현이 되는 사회 기반 시설, 이쪽 섹터들이 경기 방어주로 구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세에 따라서 구분을 해 볼 수도 있는,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 부대장주, 동전주, 지폐주, 급등주, 급락주인데요.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는 오늘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았거나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기업 하나를 꼽으라라고 하면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바로 뒤이어서 거래량이 두 번째로 많거나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기업을 부대장주라고, 그 동일한 산업, 그 동일한 업종 안에서 선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전주는 1,000원 미만의 주식, 지폐주는 동전주로 있다가 이제 막 1,000원 위로 올라간 주식들, 동전주, 지폐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급등주, 급락주는 단기간에 점상, 상한가를 하루, 이틀, 3일 또는 하루에도 20%를 급등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하루에도 20% 이하로 내려갔다, 급락했다. 급등주, 급락주, 말 그대로 의미 따라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또 응용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간 우리가 주식의 종류를 구분해보는 어휘를 살펴보았다면 응용 시간입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경기가 상승한다, 좋아진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들이라고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경기가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하고 경기가 하락하면 주가도 하락한다라는 것들을 미리 조금 알고 있고 경기를 조금이라도 여러 데이터들에 의해서 멀리 좀 내다본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 민감주를 가지고서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는데, 해운, 조선, 철강, 금속, 정유, 화학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융주, 건설주, 기계주, 자동차, 반도체들도 무언가 사이클이 있고 경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 보겠습니다. 조선업종, 무역이 활발하고 여기저기서 우리도 물건을 더 주세요라는 요청들이 많이 온다라고 한다면 운임이 상승하겠죠. 여기도 주세요, 저기도 주세요 하면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그러면 무역, 배에 실어서 많은 것들을 실어 날라야 하는데 결국 보다 보니까 배가 모자란다 라는 지점에 다다르면 배를 더 많이 건조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 운임도 상승하고 배가 모자라니까 배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럼 해운, 조선 업종이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실적도 증가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이것과 완전 정반대로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하락하고 무역이 줄어들고 그러면 운임도 감소하고 조선과 해운 업종이 실적도 내려가게 되고,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무언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반도체 업황도 마찬가지죠. 너무 좋아서 돈을 잘 벌어서 여기저기서 반도체를 더 달라고 하고 투자도 증가하고 하면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 업황도 좋은데, 반도체가 투자를 받고 투자를 하고 많이 생산하고 해야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필수적인 것들만 제외하고 우리는 지금 있는 것들을 유지시켜 나갈래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더 공급해 달라라는 기업들이 줄어들게 된다면 반도체 업종도, 반도체 업황도 경기에 따라서 침체되거나 상승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기 민감주를 언제 매수해야 할까? 또는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들고 있다가 수익 중일 때 언제 팔아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민감주 언제 투자를 해야 하느냐? 경기가 침체기에 빠져 있다가 이제부터 경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일 때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일 때에 경기 민감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경기 민감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려고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세계 물동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해운 운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물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해운 운임이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했죠. 왜냐? 실어 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졌고, 실어 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배의 운항도 줄어들었고, 배의 운항이 기존적으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항만에서 그 짐을 내리거나 싣거나 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해운 운임이 좀
높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텐데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는 모든 세계 경제의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 정유, 화학, 철강, 금속, 기계, 건설 이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니까 시장이 좋아진다 또는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할 때 경기 민감주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경기 방어주입니다. 경기 방어주는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기의 부침, 오르고 내림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그런 부분이죠. 통신, 음료, 사회 기반 시설, 유틸리티, 전기, 가스 쪽으로 보셔야 된다. 결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더라도 또는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우리가 절약할래야 절약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경기 방어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투자하면 좋느냐?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하락 시그널이 있을 때 그럼 경기 민감주도 같이 하향 곡선을 그려나겠죠. 그때 우리는 경기 민감주를 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방어주를 사야 한다. 돈이 경기 방어주로 몰릴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투자의 상식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기억해 주시고요. 지수 하락 시그널, 결국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나 코스닥,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하락 시그널을 보일 때 우리는 업종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통신, 음식료, 유틸리티 이런 경기 방어 섹터에서 투자할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 방어주를 매수할 때에는 일반적인 기업들을 내가 매수해 놓았는데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경기 방어주를 사야 한다. 내가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해 놓았는데 그 종목들이 지수 하락에 따라서 하향 곡선을 그릴 때 한 포트폴리오 일부에는 경기 방어주를 내가 담아 놓았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지만 경기 방어주를 담아 놓은 포트폴리오는 상승을 그리고 종목은 상승을 그릴 때 수익률이 유지될 수 있다. 모든 것들이 하락할 때 인버스를 매수해 놓은 것과 같은 위험 회피, 손실 대비책으로의 해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도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하락 시그널이 있을 때 담기 좋은 섹터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치주입니다. 가치주는 현재 가치가 좋은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 성장성은 낮지만 현재 실적, 이익이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을 가치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ER이 조금 낮다. PER은 5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높고 수익이 안정적이고 배당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을 가치주. 왜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익이 좋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도 배당을 줄 여력이 많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대부분 낮은 편입니다. 성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도 조금 낮기 때문에 PER도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금리 상승 시그널이 있을 때 그리고 호황의 시기가 곧 도래한다. 그러한 신호가 감지될 때 우리는 가치주에 투자하기 좋을 때다라고 구분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FOMC 연준에서 3월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작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치주는 이럴 때 빠르게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부분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현재 벌고 있는 돈은 좀 적다. 바이오 기업들이 대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의 가치는 낮으나 미래 성장 산업에 속해 있고 이 기업의 성장 가치가 높다.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아서 미래 산업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성장성을 보게 되는 기업들, 주식들을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전기차와 관련된 섹터에 있는 기업들, 수소차와 관련된 기업의 섹터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널리 상용화가 되지 않고 이제 막 시험주행 단계에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버는 돈은 적지만
앞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30%, 50%까지 가까워지고 100% 시대가 올 것이다. 수소차도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도로에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자율주행 자동차 거의 없지만 완전 레벨 4, 레벨 5,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자율주행 시대가 올 것이다. 이 기업들은, 이 주식들은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먹고 산다, PER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미래 예측에 대해서 실패를 한다라 쓸 때는 리스크가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황의 신호가 높아질 때에 투자하기 좋은 곳이 성장주다. 왜냐? 불황이라고 한다면 전에 벌던 만큼 모두가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장성에 집중하는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불황, 모두가 어려워질 때 꿈이라도 높게 평가해주는 기업이 그래도 낫겠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4강까지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찾아오기 위해서 타이트하지만 짧게 강의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4강, 5강, 6강, 앞으로도 더 많은 강의로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이어갈 것이고요. 시장이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에도 우리가 명확한 기준과 그리고 명확한 용어들의 의미,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할 때 확고한 기준들을 갖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수익에 유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